네, 볼까요? 지금 우리는 사회가 해체되고 문화가 전달되는, 범죄 문화가 전달되는, 특별히 이제 틈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범죄가 만들어지고 또 배워지고 계속해서 전수되는 이러한 문화 전달 이론, 사회 해체 또는 문화 전달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머튼의 이제 아노미 이론인데요. 이 아노미 이론은 이러한 사회가 해체된 상태에서의 규범이 없는 상태, 규범. 다시 말해서 좀 넓힐까요? 규범이 무너진 상태.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아노미라 한다고 그랬어요. 아노미, 이 말 자체가 아노미 그렇습니다. 노는 뭐예요? 규범을 의미하고 A는 not 규범을 의미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조금 빠르게 볼게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자, 문화적 측면과 사회 구조적 측면을 구분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문화적 측면, 사회 구조적 측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할지, 그 목표에 대한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공통된 의식이에요. 공통된 일반적인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치와 규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생각, 어떤 신념, 가치, 규범, 지켜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알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이것에 아주 멍들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적 측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회 구조적 측면은 무슨 얘기냐면, 문화 목표를,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있느냐, 이것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하류층이나 상류층이나 이렇게 누구에게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봤다는 얘기예요. 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노미와 긴장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풀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한 개인이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벌 수 없어.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공부도 못했지, 또 직장도,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은 직장도 없지, 경쟁은 심하지. 이러면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긴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이 긴장이고요. 이 아노미는 문화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층에 있느냐, 하류 계층에 있느냐, 중상류 계층에 있느냐. 중상류 계층에 있으면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이것이 많단 말이야. 충분히 더 많아. 확실하죠? 하류 계층에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러한 어떤 구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는 것을 우리는 아노미라고 하고, 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긴장이라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죠. 문화와 사회 구조의 잘못된 결합으로 규범의 붕괴 또는 무규범으로의 긴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이론을, 아노미 이론을 사실은 긴장 이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긴장은 미시적 관점에서 본 것이고 아노미는 구조적 관점에서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탈 압력이라고 그랬죠. 자, 돈을 벌고자 하는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는 있는데 다 우리는 목표는 다 있어. 잘 살아보자. 응? 나도 한번 성공해보자. 누군들은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 수단은 결국은 하류 계층한테는 없더란 얘기야. 차별적으로 그 기회가 주어지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본 거란 말이에요. 하류 계층에 주목해서 봤다. 일탈 압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데 수단이 없으면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죠. 응? 어떤 수단이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부자가 돼야겠어.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자, 성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주로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커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러한 문화적 사회 구조적 특징을 보이는 사회에서 일탈로의 압력은 하류 계층에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 없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왜 범죄하겠습니까? 제가 이른 아침에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지금 목이라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 7월 안에 해드려야 한다는 지금 생각 때문에 앉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도표만 이해하시면 돼, 사실은. 자, 여러분들 암기를 할 때 동혁의 도전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동혁의 도전. 자, 동혁의 도전입니다. 동혁이가 문화적 목표가 있어요. 문화적 목표가 뭐라고요? 돈 버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권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뭐 돈 버는 곳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나마 없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있단 말이야. 그나마 보장되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사회가 뭐 봉급도 적고 지나치게 뭐 사회적인 어떤 민원도 많고 그래서 못 살겠다 해서 2030 세대들이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이 정도의 보장된 안정적 직장을 제공하고 그렇게 우상향적인 봉급 체계를 계속 유지해서 호봉 체계가 올라가고 이러한 형태의 직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해요. 없습니다. 대기업체 몇 개 빼고는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해. 돈에 대한 문화적 목표라고 하는 돈을 왕창 벌 수는 없다 나는. 없어. 그렇지만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일정한 중류층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 사회이면 틀림없다 나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동조형은 문화적 목표,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있고 제도적 수단도 있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굳이 범죄할까요? 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추구해. 아노미가 없어. 그냥 설사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내가 아노미를 느끼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문제 없어요. 자, 비록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조형입니다. 자, 수능형 이렇게도 얘기해요. 문제는 이제 개혁형입니다. 이제 반사회적 적응 방식이 나머지인데, 이제 개혁형, 자, 혁신형, 이노베이션이에요. 영어를 항상 넣어줍니다. 자, 목표는 있는데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범죄를 한다는 거야. 자,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적응 방식이고, 문화적 목표는 수용을 해. 문화적 목표는. 그런데 제도화된, 다시 말해서 적법한 수단은 없어. 그래서 범죄를 해버린다는 얘기야. 정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마약 밀매하고 강도짓하고 절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약 밀매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마약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마약을 복용해서 중독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약 밀매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례형, 의식형은 문화적 목표는 거부해. 돈은 못 벌어. 그런데 제도화된 수단은 수용해. 자, 우리 이제 공직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자, 공직에 들어가면 돈 버는 것은 포기하고, 그러나 먹고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범죄를 하지 않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의 목표보다는 무사한 일, 규범 규칙만을 따지는 관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셀러리맨을 내놨단 말이야. 월급쟁이, 일반적인 월급쟁이를 말한다.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야. 이제 미국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형.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창의적이고, 본인이 어떤, 좀 생각만 달리하면 다양한 형태의 자기 개발을 통한, 어떻게 보면 부의 축적의 길도 있다고 나는 봐요. 뭐 반드시, 뭐 공무원이니까 뭐 답답하고 뭐 이렇게 보지 않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경이 되어지거든. 이 배경이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일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보수가 따르잖아요. 거기에 남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하는 업무와 연계된 할 수만 있다면 전문성을 길러 나가면 나름대로 또 때로는 또 새로운 또 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창작 활동을 한다거나 모든 겸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이제 다음에 자, 도피형은 문화적 목표도 없고 제도적 수단도 없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도 없고, 아이고 나 뭐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래서 카스라 써라야 그냥 불황자들, 정신병자, 빈민층, 방랑자, 폭력배, 알코올, 마약 상습자. 여기서 이제 폭력배도 넣긴 했지만 그 뭐 보통 알코올, 마약 상습 복용자들이 여기 보니까 위하고 다르죠. 마약 밀매는 돈 벌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알코올이나 마약 한 놈들은 돈도 필요 없어. 돈 버는 것도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도피형, 퇴행형이라 한다. 다음에 전복형은 아예 자 플러스야. 자, 현재의 문화적 목표를 부정하고 현재의 제도적 수단도 부정해. 그런데 새로운 목표, 새로운 수단을 추구한단 말이야. 한마디로 자본주의 깨버리자는 얘기야. 사회주의로 가자. 공산주의로 가자. 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건설, 수단으로 폭력혁명을 주창합니다. 정치범, 환경보호론자들, 낙태 금지,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동물보호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혁명형, 전복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류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밀러의 머튼이죠. 아무튼 이렇게 암기하라고 해요. 아무튼 머튼이죠. 머튼. 그러면 A를 아노미로 기억하시면 돼. 자, 공헌점은 뭐냐? 일탈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사회 구조적 갈등의 원인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조 이론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류 계층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했다. 그 다음에 성공 목표와 합법적 수단 간의 통합 수준을 높이는 사회 정책을 범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아니, 성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법적 수단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얘기야. 직장도 제공해 주고 또 집도 마련해 주고 이런 얘기를 말하죠. 자, 비판입니다. 모든 인간이 일률적으로 부의 성취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특정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와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게 우리도 좀 사실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어떤 목표를 갖고 생활해야 하는데 너무 돈 하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만 봤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이건 미국 사회 내에서만 국한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하류계층에 주목해서 하층에 대한 비난을 함축하고 중상류층이 범죄에 대해서 설명이 곤란하다. 아니 그러면 중상류층은 왜 범죄한대? 이런 얘기야. 자, 제3범죄에는 타당하지만 목표 달성하고 무관한 폭력범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할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드릴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뒤늦갱하고 머튼의 뒤늦갱이 맨 먼저 아노미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이제 머튼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볼까요? 뒤늦갱은 무규범 사회 통합의 결여 상태를 아노미라고 봤다면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로 본 거예요. 자, 인간과는 성악설적 인간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악한 거야. 그래서 욕심이 많아. 그 욕심을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뭐가 돼? 아노미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발생하느냐? 사회적 변혁이 막 심할 때에 이러한 아노미적 상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봤고요. 그런데 머튼은 성선설적 입장이에요. 원래는 우리 인간이 선하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도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 있느냐? 그 사회가 유난히 돈 하는 사회에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 목표가 강조되는데 서울대학만 강조되는데 나머지 서울대학은 못 간다. 이로 인해서 오는 긴장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얘기야. 자, 사회 일상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은 드립갱은 현재의 사회 구조가 개인의 욕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아노미적 이제 개념으로 봤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서 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범죄 원인은 뭐냐 했더니 욕망의 불출, 뭔가 막 하고 싶어. 좌절에 대한 긴장을 해소라고 봤어. 긴장이 막 극도로 높아지잖아. 팽팽해지잖아요. 그러면 빵 터지는 효과가 있어. 그걸 우리는 긴장 해소다. 이것이 이제 범죄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봤어. 이 아노미라고 하는 긴장이 빵 터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머튼은 강조되는 문화적 목표에 비해서 제한된 성취 기회가 결국은 범죄다. 범죄로 이어진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머튼의 아노미로는 어디서 중점을 둔다? 이걸 중점으로 보셔야 해. 동역의 도전 이렇게. 이게 이제 기초로 해서 다른 이론들이 파생이 됩니다. 쉬었다가 계속 볼게요.